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바람에 국내 증시의 출발도 그렇게 순조롭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CPI 발표가 있는데요. CPI 지표도 역시 소폭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다시 금리 인상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우려감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또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의 움직임들이 요즘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이 무너지는 것인가, 증권사에서도 이제 100개를 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낮춰주고 있는 목표 주가, 물론 지금 현재가보다 높을 수 있겠지만 목표 주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사실상 매도 의견이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 전반적인 상황들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하반기에도 빠른 성장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경기의 어떤 둔화 이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증권사들의 지급 준비율을 좀 인하하기도 하고요. 각종 부양책들을 많이 쏟아내고는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불투명하긴 한데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상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적이긴 합니다. 자, 중국 전망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7일 월요일입니다. 자,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덥습니다. 덥고, 내일이 이제 입추잖아요. 내일이 가을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더워요. 이게 한여름에 들어가서 막 굉장히 매서운 어떤 그 더위가 있어요. 맹렬한 더위가 있는데, 그 더위가, 이제 시원해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즉 고점까지 올라가고 난 이후에 점점 식어가는 그런 느낌들. 자,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한여름의 중심에서 또 이제 이런 어떤 더위의 어떤 정점을 지났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불편한 게 있을 거예요. 증시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조금 주춤하는 그런 단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적인 요소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지난 7월까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지수는 없는데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우 지수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왔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는 그런 어떤 차익 실현 욕구를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좀 되는 거기도 하고요. 또 정점에 이르렀다 라는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약간의 전환점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제 점점 온도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동안 랠리를 끌어당겼었던 부분들은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이런 식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높고요. 연준도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9월 달에 있을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의 지배적이에요. 약 80% 정도의 사람들이 금리 동결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죠. 네, 올해 안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금리 인상을 끝낼 것이냐.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불확실하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경제지표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실업률이 나왔는데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3.5가 나왔어요. 좋아진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좋아졌어요. 지난달 대비 3.6%였는데, 지난달은 3.6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3.5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해서 0.1% 정도 좋아지게 된 겁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경기 상황에선 좋아질 수 있겠지만, 연준이 이제 이런 긴축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배경은 경기 나쁘지 않잖아. 네, 이런 거였거든요. 경기 나쁘지 않으니까 내가 금리 인상을 좀 더 해볼게.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야 되고요. 그거
그것을 반영하는 경제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용지표, 실업률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업률이 막 높아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큰일 났다. 이런 상태에서 금리 올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실업률이 좋아졌어. 야, 사람들 돈 잘 벌고 있는데 뭔 걱정이야. 금리 올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런 경제지표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또 그걸 근거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지표가 좋아졌다는 부분이 시장에게 악재가 됐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장중에 계속 플러스 국면 유지하다가요, 막판에 확 밀리면서 마이너스 전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경제지표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 주 10날입니다. 10날. 우리는 이제 만기일 지나고 나서겠죠. 그러면 이제, CPI 지표가 나오는데, 이 CPI 지표가, 조금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6월달 같은 경우는 3.0이었죠. 그 다음에 근원 CPI는 4.8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예상치는요, 7월달 CPI는 3.3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원 CPI는 4.7. 그러니까, 근원 CPI는 또 조금 떨어져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그냥 아주 소폭 감소에 그칠 것이다 되어 있고요. 이 7월달 CPI,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한 이 소비자 물가지표가 얼만큼 올랐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일단 그동안 툭툭 떨어졌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쉬었다 갈 수도 있겠다. 일단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이긴 한데, 근데 올라가는 것보단 떨어지는 게 더 낫겠죠. 2%대 진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시장에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이번에는 다시 0.3%포인트 상승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상치가 그대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알아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나오게 된다라면 약간은 실망감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9월 19일하고 20일 이 FOMC가 열리는데요. 8월 달에는 7월 CPI가 나오고 9월 달에는 8월 CPI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CPI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9월달 CPI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라면 약간은 부담을 좀 줄 수는 있겠죠. 다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유가에 따라서요, 이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겪는 부분인데 최근에 좀 유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간에 이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에너지와 식료품 제외하고 난 것이 이제 근원 CPI인데, 이 근원 CPI는 조금 떨어진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가지고 본다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4.7%는 연준이 제시하는 2%의 목표치에 크게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감은 계속되고 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어떤 효과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시장 약간 애매하죠. 지금까지 들어보면은 경제지표랑 이런 거 다 좋은 것 같은데 주가가 올라갈 만한 어떤 확실한 모멘텀은 없는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되겠죠. 국내 증시도 그래서요, 그냥 박스권 흐름 나오지 않겠느냐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겉표면에서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만기를 앞두고서 그냥 재미없는 장이 나오는 것이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상 코스피 밴드가 2540에서 2660 그냥 움직이지 않겠다는 얘기죠. 지금 2600에 딱 잡아놓고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래로 60, 위로 60입니다. 그러면은 어딘지 모르게 그냥 딱 중간에 걸쳐져 있는 모습이라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또는 안 움직일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떤 의견 표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악재 요인으로는 신용등급 강등, 그 다음에 안전자산 선호, 그 다음에 위험 프리미엄 증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이거는 그냥 하나만한 소리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우리나라로 치면은 만기일이고요. 미국으로 치면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부담감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대신에 이제 고평가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단순한 어떤 테마. 왜냐면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나게 되면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럴 때 많이 발생하는 것이 테마 또는 묻지마 급등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초전도체 같은 부분이 있고요. 역시 그다음에 기존에 계속해서 움직였었던 어떤 그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 2차전지는 그냥 주말에도 계속해서 그 증권사 쪽에서는 매도해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 좋은 얘기 계속 꺼내고 있어서 개인들 심리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우리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에 그냥 잘 잡혀지기만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 없이 그냥 횡보 흐름만 잘 유지가 되고요. 대형주들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중소형들이 번쩍번쩍하면 계좌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 보이고요. 대신에 재미는 없다. 네, 재미는 없다. 왜 만기일 전까지는 특별하게 우리한테 내세울 만한 그런 포지션들이 없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요소들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괜찮겠느냐? 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연휴 휴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15일까지 이제 연휴로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휴가가 끝나는 이제 16일, 17일 뭐 아니면은 한 21일 경우로 넘어가서 이제 그 시점부터 주가 상승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즉 휴가가 끝나고요. 아이들 방학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현재로서는 네, 이번 주에 조금 차분하게 넘어가면서 좀 지루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장세를 잘 지려밟고 가셔야 될 것 같아 생각됩니다. 이번 주도 좀 잘 버티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네, 카카오 그룹주들이 와르르르르르르 무너지는 것인가? 증권가에서도 100개를 들었대요. 네, 무슨 얘기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다 하향 조정했다. 상향 조정한 리포트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고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내리고요. NH투자증권은 7만 2천 원으로, 키움증권은 7만 원으로 끌어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이런 카카오 계열사들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장격인 카카오 같은 경우도 네, 실적이 별로 안 좋다. 그리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다. 이미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에서 계속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울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잘 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더 갈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못 간다라고 하는 종목은 못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못 간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만간 저점을 좀 잡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되긴 하는데 여전히 리스킹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이버하고 많이 비교하던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점 지지가 그래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반등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정감이 있다. 그 다음에 카카오와 그 비교치에 놓여 있다 보니까 카카오가 안 되면 뭐예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졸지에 그냥 네이버가 나쁜 놈이 됐는데 그런 건 아니고 어쨌건 네. 그 네이버에 비해서 아직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들은 좀 조심하자. 근데 은행주 쪽에 대한 기대감은 또 있기 때문에 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실적도 늘어나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카카오뱅크만 싹 빼놓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카카오 계열사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보도록 하죠. 게임즈와 카카오페이 이쪽에 대한 목표 리포트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무려 12건이 나왔습니다. 카카오 게임에 대해서 NH증권은 44,000원, 미래에셋은 44,000원, 하나증권도 42,000원으로 내렸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베스트셀러 그 밀고 있는 게임이 오딘 발할라 라이징이라는 게임이래요. 뭐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별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출의 하향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2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다. 자, 게임 기업들은요. 게임이 잘 돼야 돼요. 게임이 잘 돼서 돈을 좀 잘 벌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방학 기간이죠. 옛날 같았으면 뭐 초딩들의 러시니 어쩌니 해가지고요. 뭐 아주 그냥 성수기 맞이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이것도 애매하게 팬데믹 끝나면서 그죠? 네,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서 이제 집에서 밖으로 나가니까 게임할 시간이 많이 줄었는지 아니면은 거기 말고 다른 데다 돈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게임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동기 대비해서 67%나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게임주들이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지만 네, 게임의 이 실적의 성장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특히 이제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뭐 그렇지만은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나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는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한 리포트는 한 건밖에 안 되는데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 판단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실제로 게임주들이 이제 힘을 받는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이 카카오라는 그룹주의 이 그룹 내의 전체적인 플랫폼 자체가 지금 힘을 쓰면서 주가가 올라갈 만한 타이밍을 아직 잡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카카오뱅크는 네,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어젠가요? 그젠가요? 네, 그 종목 진단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카카오 그룹주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미련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씩 잘게 쪼개서 뜯어내가지고요. 다른 종목 갈아타시는 거 조금 권장해 드립니다. 한 번에 많이 팔면 충격이 오는데요. 조금 뜯어내가지고 다른 거 사서 그 종목이 올라가면 상처는 금방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또는 카카오의 카카오 그룹주들에게 너무 큰 애정을 쏟거나 또는 너무 큰 집착, 미련 이런 거 갖지 마시고요. 각자에게 맞는 전략들 세우시기 바랍니다. 난 비중 얼마 안 됐는데요. 나는 산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놔두세요. 네. 놔두시고 상황에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대응들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 뭐 갑자기 중국어 경제를 뭐 달라고 알아보냐 이러실 수도 있겠는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한테 미치는 영향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국내 총생산은 지난 2021년 8%에서 지난해 3%대로 하락했다. 야, 중국의 성장률이 지금 3%. 근데 이 3%대는요. 얘네가 완전한 경제 대국, 선진국의 어떤 대열로 들어가면서 3% 나왔다면 박수 쳐줄 만한 일입니다. 왜냐면 덩치가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고요.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저성장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들어가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얘네는 아직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1년 만에 지금 성장률이 5% 줄어들었다는 건 좀 애매하죠. 네. 그래서 지난 6월 말에는 5.5%까지 회복은 됐지만 실제로는 전년 동기 대비는 0.8% 성장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경제가 상당히 둔화되어 있다. 최근에 뭐 디커플링 아니죠. 디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것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중국은 지금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부동산 경기 뭐 등등등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 악재가 너무 드글드글하다.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봉쇄를 시켜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중론이긴 한데 뭐 그거는 둘째치고요. 일단은 중국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쪽에서 러시아가 지금 밀리는 쪽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었는데 이것도 약간 애매한 구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북한 역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러시아한테 무기 제공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완전히 애매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조금 내세우려고는 해요. 증권사들이 지급 준비율 요걸 낮춰가지고요. 실제적으로 시장에 한 5조 원에서 7조 원 정도 풀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이제 추세를 돌리기엔 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좀 버틸 만큼의 그런 돈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지만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또 상승할 수 있거든요. 중국의 어떤 소비 회복 이런 전망이 좋아져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도 중국 쪽으로 납품하는 게 있지만 중국도 우리 쪽 거를 사들이는 것도 있잖아요. 특히 뭐 중국의 어떤 중간재를 조립하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쪽에서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지 제품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싼 중국의 그런 대체품들을 많이 사들이는 그런 모습들.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약간 애매한 거예요. 소비나 회복 속도가 좀 더딜 것이다. 이거는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팬데믹 구간을 너무 오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 실업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청년 실업이 심각하긴 한데 단기간에 고용을 늘리기 좀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점점 살림이 어렵다. 물건을 안 산다. 물건을 안 사면 안 만든다.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디플레이션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또 미국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이 푸시 압박을 하고 있으면 다른 나라들도 중국에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체 좀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이 그동안 너무 까본 것도 있죠. 네, 잘났다고 해서 까본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을 대체할 만한 공정은 없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와장창 무너지게 되면 시장에 대한 충격은 작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뭐 어쨌건 지금 현재 이 중국의 어떤 성장률은 올 하반기에 좀 느리게 진행될 것이고 만약에 올해 5%대를 일단 달성하고 싶다면 정말 열심히 통화 정책이라든지 또는 재정, 실물 경제 지원 이런 거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막대한 자금의 경기 부양책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죠. 지금 중국의 경기는 더 이상 나빠지진 않을 것 같고 여기에서 서서히 좋아지긴 할 것인데 그 키를 어떻게 돌릴 것이냐 그 부분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자, 중국이 조금 경기가 좋아지거나 뭐 소비가 좋아지거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여행 수요도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여행 수요도 늘어나서 우리나라 쪽에는 이제 그런 쪽에 기대감이 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반도체나 중간재 이런 것들에 대한 납품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물론 중국은 아직 우리나라에 대한 단체 관광을 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일단 상황이 좋아지면 풀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죠. 아무튼 중국이 빨리 중국에서 많이 벗어나야 돼요. 경제 의존도. 왜냐면 중국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는 국가지만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지금 자동차 이런 것들도 중국에서 공장 많이 세워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의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러한 포지션은 우리나라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악재성 부분들인데 중국이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안 써 라는 식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당장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판단은 좀 됩니다. 일단은 그래도 중국 관련한 종목이거나 중국 관련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약간 보수적인 전략들을 취해 주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 주목하라 이렇게 해드렸고요. 카카오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것인가 실적이나 성장 전망치가 아주 엉망입니다. 얘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좀 보면서 진행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조금씩 물량을 덜어내거나 아니면 좀 멀리 두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중국이 하반기에도 성장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이 정말 성장이 어렵게 되면 우리나라도 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탈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많이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중국은 지금 현재 소비도 줄고 뭐 소득도 줄고 그 다음에 기업 생산 이런 것들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여러모로 지금 여러가지 정책을 사용해서 부양시키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좀 되겠네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퍼주는 목표 수익에 조금만 미달해도 타격이 심하다.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낮아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장 좋은 것이다. 자, 지속적인 성장.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거긴 합니다. 왜냐면 사실 고퍼주라는 것은 이제 몇 년치의 것을 뭐 지금 에코프로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미래 가치를 데려와서 딱 갖다가 주가에다 반영시켜가지고 막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고평가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고퍼주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점에 갔을 때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또는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청사지로 들어가 있었는데 만약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약간 떨어졌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성장률 떨어지는 거 아니야? 큰일 났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고퍼주는 항상 그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대신에 저퍼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오늘은 이제 조금 있다가 무료방송이 있죠. 네, 무료방송에서 또 네, 좋은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합니다. 저녁이 아니죠. 아침 9시, 아침 9시에 네, 조금 있다가 네, 무료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즐거운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